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 소병철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병철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당선 이후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후반기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네. 지난 시간들은 어떠셨는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반기에는 제가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73년의 한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 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치르는 정원박람회 특별법, 이런 굵직한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법, 그리고 이 지역사랑 기부금법, 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법 전부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후반기에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무위원회는 금융, 공정거래,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처, 제일 중요한 국무총리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각종 국정 현안, 민생 법안, 그 지역의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건데요. 73년 만의 결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정 이후에 남은 과제들이 있는데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우선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순사건법은 한국 근대사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 스스로 여순사건을 과거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법이 통과된 뒤에 작년 1월 20일 날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는 1061명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역사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 이 말씀하는 이유가 여순사건은 반란 사건이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 무고한 양민들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이다 하는 인식 전환의 고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6,700여 건이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협상 과정에서 안타깝게 저희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순법 발효된 뒤에 5개의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산상 피해,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 그리고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과거 인정했던 것을 여순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신원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재심을 쉽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국가의 보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신고 기한에 대해서 이 사건을 운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은 제주 4.3법처럼 계속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 개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법 제정도 굉장히 큰 성과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우리 순천은 먼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은 네.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여순법을 해결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당연하죠. 이제 그 특별법에 보면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 인력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례, 그리고 이제 수익금 같은 것을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특별법을 만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2033년에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금년의 박람회는 B급인데요. 네. B급이면 보통 한 30여 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A1급이 되면은 100개에서 120개국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이런 큰 박람회는 사실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여수 해양 엑스포. 지금 부산이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2033년에 세계적인 박람회를 순천에 유치함으로써 전남이 바뀌고 저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특별법을 만든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순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여순사건 특별법과 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법 제정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중요시하셨던 입법 활동이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남의 에너지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려다 저희가 아쉽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전남은 재생에너지, 지금 남해안 중심에, 그리고 한전이 지금 나주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남의 이 에너지밸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인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서 특화된 인재를 배출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법에 대해서 상대방 당에서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왜 전라도 사람은 매번 농사 짓고 고기만 잡아먹고 살아야 되느냐, 네. 이런 절규를 이제 해서 법이 통과됐던 겁니다.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중요했던 법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법, 이런 것들이 제가 법사위에서 주력을 해서 통과시켰던 법인데요. 의원님께서 앞서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가 법사위 소속이었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 정무위의 경우에는 핵심 상임위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 희망을 하신 건지, 또 겸임하시면서 어떤 활동들 하고 네, 계신지 네. 들어볼까요? 첫째는 우리 지역의 오래된 이 참 그 족쇄인 여순 사건을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순 사건 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무위가 국무총리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정무위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과 공정거래입니다. 이 정무위는 금융위 금감원을 관장하고 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무위 소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온 뒤에 제가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도 있고 또 지금 발의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동안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원을 해주는 법들도 제가 통과를 시킨 바가 있고요.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 중에서 중요한 게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련된 하도급법,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여순 사건부터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런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전남 지역의 현안으로는 의대에 설릴 문제를 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 전남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현재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순천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순천에는 큰 숙제가 3개였습니다. 여순 사건 해결하는 것, 또 네. 정원 박람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의대 유치 부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순천을 넘어서서 방금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남 도민들이 17개 광역 지금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데가 우리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남 도민들이 이 외지에 가서 의료를 받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의과대학 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왜 그러면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가 어려웠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학분업 때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사 배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은 의사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동부권, 서부권이 의대 유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포에서는 목포의대 설치법을 발의를 했지만 저는 작년 8월에 전남권 의대 설치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동부, 서부에 각각 의대 캠퍼스를 설치를 하자. 네. 의과대학 면허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느냐? 지금 고등교육법에 보면 하나의 대학에서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동부, 서부가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의과대학을 유치하자,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과 또 사업들이 추진되잖아요. 가장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어떤 부분들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우리 순천을 오고 가면 항상 국회의원으로 고민하는 게 정원 박람회 이제 성공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민들이 지금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니까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정원 박람회 이후의 순천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그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2년에 전남의 인구가 물론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연령대 평균과 20대를 비교해 봤더니 전 연령대에 비해서 20대가 무려 18배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경우에는 순천 줄은 인구의 73%가 20대입니다.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20대가 줄었는가? 결국은 일자리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국회,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제일 주력했던 부분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청년들이 교육을 전남, 순천에서 받고 나면은 순천에서 잘하고 그 공부했던 만큼 결혼도 순천에서 하고 일자리도 가져야 된다 해서 핵심 예산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만화 산업 단지를 순천에 유치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만화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순천은 생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이나 창조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알죠. 요즘 웹 작가나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가장 고소득자지 않습니까? 예능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순천은 다행히 청암대, 제일대, 순천대학교에 다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유치를 하는데 이게 미래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천, 춘천도 경쟁 대상이었습니다. 조금 좀 심하게 표현하면 피 터지게 경쟁을 했죠, 사실. 그래서 순천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에서 300억을 들여서 애니메이션 산업 단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만은 그것과
그리고 우리 순천대학교에 첨단공학관을 신축하는 12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확보된 예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확보된 국비 예산들 살펴봤고요.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선거구 이슈가 있었잖아요. 순천 지역구에서 해령면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게 게리맨더링 논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구를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요. 관련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1호 법안으로 이 선거구 바로잡는 것과 여순사건법 두 개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방금 진행자님 말씀한 것처럼 해룡이 5만 5천 가까운 인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 대표를 뽑을 때는 광양 쪽에 지금 주력을 두고 뽑고 행정구역은 순천이고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적절하게 게리맨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거구를 복원시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금년에 지금 1월 달에 인구 결과를 보니까 순천이 전남 1위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북의 익산, 이 전남의 여수가 과거 순천보다 인구가 많아서 거기는 국회의원이 2분입니다. 근데 순천이 이제는 27만 8천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인접 여수는 27만 4천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수대로 하면 순천의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룡을 순천으로 복원시키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인구 숫자가 전남의 1위 도시로 올랐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선거구 획정, 이 두 가지입니다. 다만 요즘 전남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서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4개씩 지금 한 선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우리 지역 대표가 누구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판결에도 보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면적도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다른 의원님들도 행정구역이 4개를 넘어서는 선거구 획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구를 순천의 경우에는 해룡을 복원시키고 두 번째는 인구수가 전남 1위에 올라서는 거기에 걸맞는 선거구 획정 이것을 저는 합해서 선거구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정개특위나 중앙선관위에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순천에서 민주당 당원 전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된 이 당원 전진대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민주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와서 시민들께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당의 경우에는 조직을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대회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자는 뜻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정원박람회 정당 여하를 떠나서 모든 힘을 합치자는 의미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민주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조직 정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당원들이 오셔서 이제 상당수의 당원들은 이 회의장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요. 아주 고마운 그런 성원을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헬로비전에서 이제 새해를 맞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귀 기울여서
의정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힘드시지만은 반드시 우리 시민들께서 내일은 더 나아지신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광양 곡성구의 갑지역구 소병철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